조합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0년 5월 12일 오후 4시 반입니다. 어제 최보식이 만난 사람 조선일보 인터뷰에 등장한 김대년 전 중앙선관위 사무총장은 총선 결과는 몹시 이례적이지만은 사전투표 조작 가능성은 0%라고 단언을 했습니다. 이분은 친문 계통이 아닙니다. 오히려 문재인 정권과 사이가 나쁜 사람인데 어제 일관되게 요새 유튜브 일부에서 제기하는 사전투표 조작설을 강력하게 논리적으로 사실적으로 부인을 했습니다. 매우 설득력 있는 내용인데 그런데 여기에 이런 대목이 있습니다. 기자가 이번에는 확산 규모가 전개 상황이 과거와는 확연히 다른데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유튜브가 그때보다 훨씬 활성화되었다. 더 자극적인 음모론을 펴야 조회수가 올라가고 영향력과 경제적 이득을 얻는다. 소위 음모론의 경제학이다. 이런 사전투표 조작설이란 음모론을 확산시켜야 유튜브가 광고 수입이 올라간다. 조회수가 늘어나니까 그것을 노리는 음모론이다 라고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그와 비슷한 맥락에서 오늘 김무성 미래통합당 의원이 상당히 원색적인 이야기를 했습니다. 인터넷 한 언론사와의 인터뷰 영상을 통해서 한 이야기인데 지금까지는 참았는데 앞으로는 싸우려고 그래 나쁜 놈들이야 하면서 유튜브를 향해서 전부 돈 벌어 먹으려고 하는 놈들, 전부 썩은 놈들, 이거 그대로 보도해 놔도 된다 뭐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욕을 하면 안 되죠. 뭐 어쨌든 그 심정은 그렇게 적나라하게 드러났습니다. 중진 의원과 21대 초선 당선인의 만남 형식으로 진행된 인터뷰인데 육선의 김무성 의원, 이번엔 출마하지 않았습니다. 옆에 김웅 통합당 당선인이 앉아 있었습니다. 참패 원인을 21대 총선 패배 원인을 분석하는 과정에서 나왔는데 김무성 의원은 아스팔트 태극기 부대가 엄청나게 큰 사이즈인 줄 알았는데 투표해 하니까 아니라는 증명이 되어버렸다. 극우 유튜버들이 기고만장해서 우파의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을 비판해서 다 죽였다. 결국 걔네들은 다 돈 벌어먹는 놈들이다. 자기들 조회수 올려서 돈 벌어먹기 위해 자극적인 말을 쏟아낸다. 내가 유신 때 없어진 국민 발언권을 다시 회복하자고 한 적이 있는데 내가 좌파와 손잡고 우리나라를 고려 연방제 공화국으로 끌고 가려고 한다고 매도하는 게 그들이다. 그리고 자신이 탄핵에서의 역할에 대해서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에 찬성한 자신과 유승민 의원이 극우 유튜브의 주요 타깃이 되었다라고 설명을 하면서 유승민이 뭘 잘못했나? 대통령 권력이 잘못됐으면 저항해야지. 그랬다고 유승민을 죽일 놈이라고? 나를 역적이라 그런다. 그때 소위 친박, 즉 친박근혜에서 내한테 찾아와서 탄핵하면 안 된다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다. 탄핵 반대를 내가 뿌리쳤다고 하는데 전부 거짓말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전부 거짓말이다. 자, 이 발언, 이 선관위 전 사무총장과 김무성 의원 한 사람은 요사이 사전투표 조작 음모론을 펼치는 유튜브를 비판을 했고 이 김무성 의원은 자신과 유승민 씨를 탄핵 책임자로 몰아서 비판하는 데 대한 반론인데 아주 극렬한 언어 선택을 한 것이 특징입니다. 김무성, 유승민 두 사람의 박근혜 당시 대통령 탄핵 주도가 옳았느냐 틀렸느냐 하는 판단은
역사적으로 이미 나와 있다고 저는 봅니다. 법률적으로는 쟁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역사적 판단으로는 잘못되었다고 확신합니다. 저는 법률적으로는 이제 합법적 모양을 갖췄습니다. 왜냐하면 국회에서 3분의 2로 탄핵소추안이 통과되고 헌법재판소에서 8대 0으로 탄핵이 즉 파면이 결정되고 그 뒤에 이어진 선거에서 탄핵을 찬성하고 밀어붙였던 바로 그 세력에서 문재인 대통령 후보가 41% 득표로 당선이 되고 그 이후에 있었던 두 차례 선거 2018년의 지방선거에서 압승하고 이번에 선거에서 또 대승을 했으니까 탄핵 주도 세력이 국민들로부터 지지를 받았다. 또 법률적 근거를 갖췄다 하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즉 법적으로 정치적으로 승리자가 된 것입니다. 그러나 역사적 판단은 또 다르죠. 역사적 문법이라는 것은 법률과 또 다릅니다. 법과도 또 달라요. 역사는 어떻게 보면 법, 정치를 다 포괄하는 큰 문명사적 흐름입니다. 여기서 보면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은 첫째, 반대한민국 세력이 정권을 잡도록 만드는 길을 열었습니다. 그리하여 이 등장한 문재인 정권이 대한민국 헌법을 무시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법치를 사실상 와해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정책의 기초가 이념, 좌파적 이념에 기초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진실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진실에 맞지 않습니다. 탈원전 정책은 사실이나 과학과 동떨어진 정책입니다. 그렇다면 문재인 정권을 저는 반문명 세력으로 봅니다. 반역사적 세력입니다. 한편 박근혜 전 대통령은 아무리 재판을 해도 직접 돈 받은 게 없어요. 그런데도 뇌물죄를 적용해가지고 징역 30년 이상 때리고 지금도 구속 재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법적 절차를 밟았다고 해가지고 정치적 절차를 밟았다고 해가지고 이런 것까지 덮을 수는 없는 겁니다. 따라서 문명사적 입장, 문명을 뒷받침하는 진실이 뭐냐의 입장, 그리고 인권, 법치, 자유, 이 자유민주주의적 가치의 입장에서 본다면은 유승민, 김무성 두 사람이 주도한 박근혜 당시 대통령 탄핵은 대한민국의 역사를 후퇴시켰다 하는 엄중한 심판을 받을 것이 분명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억울한 점을 하소연하고 있습니다. 뭐냐?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잘못했다. 그러면 싸워야 될 것 아니냐? 그러세요. 맞죠?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잘못하면은 싸우든지 들이받든지 고치려는 노력을 했어야죠. 그런 노력을 어떻게 했는지는 잘 알려진 바가 없습니다. 당당하게 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여당 대표인 김무성 씨를 잘 만나주지도 안 하고 자기하고 만만한 친박 세력 몇 사람만 쌀 불러가지고 만나고 하는 이런 게 있었다고 합니다. 그게 참 좀스럽고 박근혜 전 대통령의 독특한 통치술로 보기에는 너무나 문제가 많죠. 박근혜 전 대통령의 가장 큰 정치적 책임은 탄핵을 당했다는 겁니다. 전쟁에서 졌다는 겁니다. 그것은 변명이 불가능합니다. 다 그렇다고 해가지고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 당할 만한 죄를 지었느냐? 그런데 탄핵을 당해버렸어요. 상당 부분 박근혜 전 대통령 책임이 있어요. 그러나 박근혜 전 대통령이 책임이 있다고 해가지고 박근혜 전 대통령을 탄핵한 유승민, 김무성 씨가 책임을 면하는 건 아닙니다. 김무성 두 사람의 책임을 따져야 됩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반대한민국 세력이 등장하는 계기, 문을 활짝 열어 젖히고 말았다.
그런 다음에 이 김무성, 유승민 두 사람은 어떤 행보를 보였느냐? 그것은 자기들이 잘 알 겁니다. 목숨 걸고 싸웠어요? 문재인 정권과 목숨 걸고 싸웠습니까? 이런 세상은 우리가 원하는 바가 아니었다. 국민들에게 사과를 했습니까? 이 부분은 왜 안 하죠? 사과를 했어야죠. 문재인 정권의 등장을 원했던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나 정치적 계산의 실수로 결과가 이래 됐으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과를 했어야죠. 자, 또 하나 문제가 있습니다. 유승민. 이번 통합당이 이 대표하는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자유한국당의 간판을 내리고 당의 정체성을 애매모호하게 하고 미래통합당으로 개명을 하는 과정에서 유승민 씨가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유승민 정당이 자유한국당과 통합하면서 당명을 바꿔라. 당대당으로 통합하자. 이렇게 무리한 요구를 했는데 그걸 황교안 대표가 덥석 물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당의 정체성이 애매모호하게 되고 당의 이미지가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그것도 선거 직전에 당의 이미지라는 것은 정체성에서 나오고 정체성을 반영한 당 이름에서 나오는 건데 당 색깔도 뭐 분홍색 해가지고 좌파 정당 색깔이고 미래통합당이라는 알듯 모르듯 하는 이름을 내세움으로써 통합당이라는 이미지가 형성되지 않는 데서 투표를 했다. 저는 10석 이상이 날아갔다고 봅니다. 그렇게 하도록 유도를 한 사람이 바로 유승민 씨죠. 유승민. 대한민국 뭐 좌파 우파를 떠나서 대한민국 세력의 배신자 아닙니까? 유승민. 배신자. 그 다음에 세계 어느 나라 언론 역사, 정치 역사를 보십시오. 김정은과 싸우고 있는 박정희의 딸입니다. 온갖 불행을 겪은 그 박정희의 딸이 다소 문제가 있다고 해가지고 좌파와 손잡고 그 대통령을 끌어내리는데 합세를 했다. 합세하는 까지는 좋았는데 그 뒤에 완전히 좌파에게 이용당해가지고 반대한민국적 세상을 만들었다. 세계에 이런 좌파 부역자 역할을 한, 그 좌파도 보통 좌파가 아니라 반대한민국 세력의 앞잡이 노릇을 한 그런 예를 한번 찾아보십시오. 민주주의 국가에서 이런 예가 있는지. 지금 트럼프가 얼마나 잘못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공화당이 일치단결해서 지금 트럼프를 밀고 있습니다. 공화당 사람들은 뭐 속이 없습니까? 그러나 이게 정치윤리입니다. 정치윤리. 일단 자당 대통령을 뽑으면은 그 사람이 반역질을 안 하면은 법에 적힌 대로 반역질을 안 하는 한에서는 절대로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시키는데 합세했었으면 안 되는 거죠. 더구나 대한민국의 적과 손잡았잖아요. 그렇게 과오를 범해놓고 거기에 대한 깔끔한 사과 없이 뭉개고 있다가 이제 이번 총선으로 이제 탄핵은 끝났다. 탄핵의 강을 건넜다. 이러니까 이런 식으로 격렬하게 유튜브를 비판하고 나오는데 그렇다고 해가지고 지금 유튜브 세계에 문제가 없다는 게 아닙니다. 분명히 문제가 있어요. 문제가 있습니다. 그 문제가 사전투표 조작설을 만들어내었습니다. 요것을 비판했다면 저는 뭐 일리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 이분의 비판의 초점은 탄핵 잘했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탄핵 잘했다는 거. 그럼 박수 쳐달라는 이런 이야기입니까? 참 균형 감각이 아쉽습니다. 그리고 돈벌이 하는데 유튜브가 돈벌이에 신경 쓰는 거 사실이에요. 또 광고 수입원이 유일한 돈벌이 수단입니다. 그러나 돈벌이 자체를 비판하면 안 됩니다. 조선일보도 돈벌이 합니다. 문제는 돈벌이를 위해서 사실을 왜곡시키면 안 되죠. 돈벌이를 위해서 사실을 조작하면 그때부터는 범죄죠. 그렇게 비판을 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돈벌이만 너무 비판을 하는 거는 자본주의 원리를
파괴하는 것이 될 것이고, 여기 개헌, 그러니까 개헌을 국민들이 바로 100만 명 이상 서명하면은 개헌 발의를 할 수 있도록 하자라는 그런 법률 개정안을 헌법 개정안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오히려 낸 것에 대해서는 저도 비판을 했습니다. 근데 그걸 왜 합니까, 지금? 아니, 100만 명 지금 서명 받아가지고 개헌하자 하면은 그 100만 명 서명을 주도할 사람은 지금은 좌파 세력입니다. 그럼 수시로 개헌안이 제출될 텐데, 이게 헌정 질서를 안정시킬 수가 있습니까, 이게? 그 긴급한 필요성이 있느냐, 이거예요. 국민들에게 당연한 권리를 돌려주기 위해서 한 걸 가지고 자기들이 고려 연방제로 몰고 간다? 고려 연방제를 획책한다고 몰고 간다. 보수가 축소되고 분열되고 있는 입장에서 그런 헌법 개정을 용이하게 하는 개헌 발의권 문제가 나오니까, 이러다가는 사회주의 개헌으로 가는 것 아니냐, 그 길을 여는 것 아니냐 하고 신경이 예민해서 비판한 것 뿐입니다. 그걸 가지고 국민들에게 어떤 권한을 돌려주겠다 하는 그런 원론적인 이야기로 설명하는 것은 저는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